태양 질량이 아주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중간에 나와 있죠. 중간에 보면 그러나 돼 있어. 그러니까 천문학에서는 두 질량을 포함시켜야 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진짜 쌍성이거나, 그러니까 하나를 무시할 수 없는 경우, 쌍성이거나 또는 두 은하가 서로 회전하고 있을 때는 요거를 이제 그대로 사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나머지 스몰m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지금 궤도 자료표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뭐 장반경과 주기 나와 있고 20률들 대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 20률이 화성의 20률이 조금 커요. 그지? 네. 다른 거보다 좀 찌그러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케플러가 딱 화성의 궤도를 연구했기 때문에 타원 궤도의 법칙부터 해서 이것들이 완성됐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화성 20mm 크니까. 그치. 아니었으면 사실 금성으로 했다고 생각해봐. 근데 명왕성이 제일 크고 수성은 그 명왕성은 이제 그래서 이 얘기 나중에 또 있어요. 명왕성 왜 들어가 있어요? 이건 옛날 책이라서 그래. 금성 같은 경우는 20률이 0.01이니까 거의 제일 작잖아요. 이런 애로 만약에 궤도를 연구를 했으면 사실 온전히 이 타원 궤도의 법칙이 제대로 안 나왔을 수도 있어. 그렇겠죠? 그럼 수성이 제일 큰 거 아니에요? 수성 그치. 근데 수성은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주기가 짧아. 그래서 잘 보기가 힘들죠. 네,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태양계 내에 궤도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명왕성이 사실 나중에 퇴출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 20률이 너무 커서 명왕성의 궤도가 해왕성 궤도를 침범합니다. 네. 안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다른 행성들의 궤도가 거의 나란한 면에 있어요. 근데 명왕성은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약간 도는 느낌? 그래서 얘를 행성으로 그대로 이걸 유지하기가 좀 힘들겠다라고 한 거고, 여기 지금 세레스도 있잖아요. 가로 해가지고 세레스 있잖아요. 얘도 이제 외소 행성, 그러니까 세레스랑 명왕성을 같이 묶어서 외소 행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준 거거든. 근데 이 세레스도 그래. 지금 이 당시에는 여기 적혀 있잖아. 왜 적혔어요? 소행성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가로를 쳐놓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여기서 보고 싶은 거는 태양 주변을 도는 어떤 천체들, 걔네의 이제 장반경과 주기의 관계, 20률 요거를 보고 싶은 거야. 네. 자, 그리고서 이제 뒤에 소행성과 해성의 궤도 잠깐 나와 있는데, 그림 2.9 보면 여기도 나와 있죠. 이 빨간 선들이 뭐냐면 여러 가지 소행성입니다. 소행성. 지금 검은 색깔 원이 일반적인 그냥 행성의 궤도라고 한다면, 그죠? 붉은색은 해성이고, 헨리 해성과 코프 해성과 엔케 해성에 대한 붉은색입니다. 되게 많이 찌그러져 있죠. 보이나? 되게 많이 찌그러져 있고, 그리고 지금 하나 헨리는 돌아오는데요. 지금 코페 해성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그냥 쌍곡성처럼 그냥 거의 보이죠. 그래서 어떤 해성들은 진짜 오르트그룬 같은 데서 출발해서 그냥 쌍곡성을 그리고 그냥 벗어나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한 번 지나가는 끝인 경우, 이런 것도 있고, 거기 사이에 있는 지금 파란 색깔 선들이 소행성들의 궤도죠. 그래서 소행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크기가 작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조금 더 휘어져 돌거나 이런 것들이 더 쉬울 수 있지. 왜냐하면 얘네가 궤도를 처음 돌기 시작했을 때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주변에서 조금 충격을 주거나 이렇게 하면 이 궤도가 틀어지기가 좀 쉽잖아요. 찌그러진다거나 이렇게 하면 좋기 때문에 자기들끼리의 주고받는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 옆에 우주비행과 위성 궤도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던지면 가는 거죠. 안녕하세요. 네. 저 나중에 보내줄게. 스트레스는 좋아하세요? 같이 보내줄게. 네. 안녕하세요. 요거 있더라고요. 네, 이거
처음 합니다. 전문 아프리카 됐나요? 네. 이거 사과 던져보는 거야. 이상하게 던지잖아요. 여기에 놓으면 그냥 떨어져요. 아무리 높은데 떨어져. 얘를 살짝 돌려. 얘는 지금 멀어져. 얘는 지금 오. 타원궤도로 돌게 된 거지. 오. 잘 돌리니까 요렇게 돌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다고 여기에서 얘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알려주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적당히 잘 던져 힘. 여기도 보면 여기가 좀 빨리 돌고 좀 느리게 돌거든요. 네. 이렇게 우리는 안 해봤죠? 달 추가는 거지? 달에 오면 달도 돼야 되는지. 아 달도 돌려야 되는 건가? 예, 뭔가 달도 위성이니까. 아 이런 달을 멈추고 달이 싶은데 탈출했어. 달이 탈출했다. 계속 끊임없이 멀어지고. 저희 이제 이 뭐? 이 무슨 일이냐? 아무튼 뭐 한번 해보세요. 그냥 자바실험실 재밌는 거 많아. 이제 단순한데 요즘에는 너무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냥 동영상이 예쁘게 진짜로 잘 된 게 많으니까 이런 단순한 부분 잘 안 보여주시더라고. 이게 훨씬 단순하게 이해하기 편한 것 같아요. 한 번씩 보십시오. 네, 어쨌든 현이가 나가서 마음이 급해졌어. 시간이 2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자, 그래서 우주 비행과 위성 궤도 뭐 이렇게 위성의 궤도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얘를 궤도에 제대로 올리려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속도 이상으로 얘를 쏘아줘야 올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속도가 어느 정도지? 제2 우주속도 이름은 뭐라고? 아는데. 제2 우주 속도는 뭐야? 벗어나는 거 아니니? 그랬어요. 그치. 제1 우주 속도가 이렇게 돌 수 있는 속도야. 돌 수 있는 속도. 이게 뭐냐면 8km/초. 8km/s. 요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탈출 속도는 그러니까 제2 우주 속도. 지구의 중력을 완전히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11km/s. 요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이상의 속도로 쏘아줘야 그 뭐니 미국에서 하는 요즘에 뭐 스페이스인 로봇인가 하여튼 걔네도 다 그 정도 이상으로 쏘아줘야 얘네가 가능한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52페이지에 이제 이탈 속도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약 11km/s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보다 뒤에 진 중요한 얘기가 있단 말이지. 자 여기에 2.6의 이체 이상인 계에서의 중력 말이 어렵습니다. 이거 뭐냐면 행성이 여러 개 있어. 행성이 여러 개 있을 때 그러면 과연 진짜로 태양의 영향만으로 그 행성이 회전을 할 것인가 이거야. 그렇게 했을 때 결국에는 뭐냐면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들끼리도 중력을 주고받을 수 있잖아. 그지? 이제 그 영향으로 뭘 찾았냐면 해왕성을 찾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해왕성을 찾은 얘기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도 이제 재밌는 얘기가 있지. 티티우스 보대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요즘에 책에는 아예 거의 다 소개를 안 하더라고. 티티우스 보대 사람 이름이네요. 이 티티우스 보대의 법칙이요. 근데 이게 아직도 이 사람은 이제 법칙이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게 막 완전 하나 진짜 막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정설로 인정받지 못한 느낌이랄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찾은 그게 뭐냐면 태양계 행성들 사이에 간격에 어떤 법칙이 있다는 거야.
간격에.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넓어지잖아요. 계속 그 간격의 법칙이 있는데 그 간격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0.4 더하기 0.3 곱하기 2의 n승. 이게 그 행성의 공전, 궤도, 뭐 장반경이든 요렇게 이제 이 사람이 좀 생각을 한 거야. 대략 맞아요. 어느 정도까지만냐면 그러니까 수금, 수금, 지화, 목토, 천 정도까지가 맞아요. 천왕성 정도까지. 그래서 이걸로 사실은 뭘 찾았냐면 이게 이 지구가 1이거든요. 지구를 1로 놓고 봤을 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앞에 수, 금 있는 건 어쨌든 알았고 그 다음에 화성하고 요 사이에도 이 법칙에 의한 뭐가 있어야 되거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없잖아. 행성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눈을 씻고 찾고 찾은 게 아까 나왔던 그 세레스예요. 얘 새로운 행성이 있어야 되는 위치인데 거기에 소행성 있네. 이게 약간 끼워 맞춘 거지. 그러면서 찾은 게 세레스였고 요거랑 또 요 방법으로 해서 저 정도 거리에 뭐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요런 식으로 찾은 게 천왕성입니다. 이렇게 찾은 게 천왕성이에요. 그래서 천왕성이 지금 허셜이 찾았잖아요. 윌리엄 허셜이라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아마추어 전문가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 교재에는 무보수 천문학자라고 나왔어. 그러니까 아마추어지 돈을 버는 게 아니니까 프로는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걸 찾았어. 천왕성을 찾았단 말이지. 그런데 이거야. 천왕성을 찾았고 천왕성의 궤도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데 이 궤도가 조금 이상해. 약간 이상해. 이 궤도를 설명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천왕성과 토성의 이런 걸 우리가 석동이라고 하거든요. 원래 자기가 가야 되는 궤도를 조금씩 벗어나거나 움직임이 조금 더 생기는 이런 뭐라 해야 되지? 잡음 같은 거지 말하면. 그런 걸 이제 석동이라고 표현하는 거. 이 천왕성의 궤도가 좀 요상해요. 그래서 이 궤도를 설명하려고 하면 요 바깥에 뭔가 얘한테 중력을 미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계산해서 또 마찬가지 그 정도 거리에 뭐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찾은 것이 해왕성입니다.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해왕성의 발견 이렇게. 그래서 천왕성을 발견한 지 10년 이제 53페이지 제 아래쪽으로 해서 보면 이렇게 되죠. 천왕성을 발견한 지 10년이 지나서 천왕성의 운동 자료를 이용해서 궤도를 계산하는데 목성과 토성의 석동 효과를 고려를 해도 이상하다라는 것이 밝혀졌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위치 차이가 0.03도 정도 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작은 크기는 아닌 거죠. 여기도 얘기했지만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지만 계산의 허용 오차는 아니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천왕성이 불규칙한 운동은 미지의 행성에 의해서 이야기될 수 있다. 미지의 행성이 이 아이를 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얘의 운동이 조금 다른 것 같다라고 해서 세밀한 분석을 수학적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결국엔 더 멀리 있는 행성의 존재를 암시한 거고 그걸 가지고 얘를 차단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우리 교재에는 아담스가 한 연구를 뭐 에어리에게 전달했고 그 다음에 이거랑 별개로 그 다음에 르베리에라고 하는 애가 같은 문제를 다루면서 이제 이걸 했다라고 하는데 그 어디니 위키백과 이런 데는 르베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찾았다라고 돼 있었던 거다. 그래서 이런 계산을 가지고 뒤에 해왕성을 찾아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도 뭐 뒤에 보면 그냥 뭐 어떻게 찾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찾았고 뭐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궤도 운동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궤도 운동에 대한 얘기를 했고 마치 오늘
유성우가 떨어지는 날이다. 혜성의 궤도 생김새도 한번 봤고요. 이렇게 봤어. 자, 복수 문제 봅시다. 복수 문제. 케플러의 제3법칙을 말로 설명하라. 이렇게 해놨다. 유준이가 먼저 해봐라. 말로 말로 일단 하라고 했다. 일단 어떤 정체가 돌 때 그 도는 타원 궤도상에 장반경의 세제곱과 이제 이 타원 궤도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의 제곱이 서로 하나가 커짐에 따라서 다른 하나가 커지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네. 끝. 예, 네. 예. 얘기 한번 해봐. 재훈아, 뭐라고 설명해볼래? 응? 형과 관계없이 그냥. 행성이 운전할 때 응. 그리고 타운 궤도에서 응. 장반경에 응. 세제곱이 응. 공정이 주기에 어. 비례한다. 네, 좋습니다. 이거는 단위를 AU를 쓰고 1년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그냥 정확히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화성의 궤도는 1.5 AU와 주기 몇 년 이렇게 해가지고 넣으면 이렇게 나오고 지구 기준에서 보면 당연히 1이 나올 거고 그죠? 그래서 모든 행성이 장반경의 세제곱과 주기의 제곱이 비례하는 관계로서 태양계가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케플러의 조화의 법칙입니다. 조화의 법칙. 2번 케플러는 그의 법칙을 공식화하는데 왜 브라이의 자료가 필요했을까? 정체가 언제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지 얘 궤도를 예측할 수가 있어. 맞아요. 그래서 이 자료가 어쨌든 실질적으로 관측이 된 자료, 요걸 기준으로 해서 얘를 이제 계산을 했기 때문이죠. 네. 브라이의 자료가 굉장히 정확했고 오래 누적된 자료였기 때문에 가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고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된 거 말고 딱 한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오랫동안 관측해왔던 거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었겠죠. 3번 문제 너무 쉽다. 그죠? 어느 것이 더 많은 질량을 가졌는가? 한아름의 깃털 또는 한아름의 납. 한아름의 납이겠지. 근데 부피가 더 큰 거. 네, 지난번에 놓은 거 만들었는데 까먹었네. 뒤에 복수 문제 만들어놨어. 보기를 안 썼네요. 어느 것 부피 깃털 1kg과 납 1kg 중 부피가 더 큰 것은? 깃털. 그치. 같은 질량이니까. 그 다음에 깃털 1kg과 납 1kg의 밀도가 더 높은 것은? 납. 그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설명하지만 우리가 무겁다라고 하는 개념 안에 이렇게 밀도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 뭐가 더 무겁니? 했을 때 바로 현이가 철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니. 근데 깃털을 나무로 만들면 뭐라고? 깃털을 뭐? 어떻게? 깃털. 납으로 만든 깃털 모형. 예. 그건 아니지. 깃털이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케플러는 태양 또는 행성들의 질량에 의존하지 않은 행성의 주기와 거리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3법칙을 어떻게 찾았을까? 화성의 사용. 왜냐하면 이제 뉴턴에 와서야 질량도 정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얘를 이제 찾은 거잖아요. 뉴턴이 최종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준 거잖아. 근데 케플러는 대체 이 조화의 법칙을 어떤 식으로 찾았을까? 자료가 많기도 하고 신경이 오랜 시간 있었으니까 하나씩 값을 대입해 보면서 관계식이 자생했어. 뭐 그랬을 거라고 봐요. 그랬을 거라고 봐요. 이거를 진짜로 일일이 그러니까 뭔가 대수적인 관계가 있을 거라고 일단은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귀납법이랑 연역법 이런 거 했어요. 뭐지? 갑자기 헷갈리네. 귀납법이 이거 모든 것이 맞아서 이렇게 가는 거지. 맞죠? 약간
그런 방식인 거지. 케플러가 간 예. 거는 이제 귀납법에 가까운 방법인 거고 뉴턴이 행한 거는 연역적인 방법에서 가깝죠. 전 이게 이렇고 얘가 이러하니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결국에는 똑같은 결론이 나왔다. 다른 방법을 썼지만 자 그 다음에 5번 뉴턴의 운동 법칙 세 가지를 물체의 운동량으로 설명하라고 했다. 이거 아까 내가 얘기했다 이거. 운동량은 보존되기 때문에 관성의 법칙이 성립이 되고 지워버렸네. 그 다음에 그리고 저희가 힘이라는 게 운동량 단위 시간당 운동량의 변화량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네 단위 시간당 그러니까 어떤 시간 동안에 평균적인 운동량의 변화를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렇게 기본치 될 것 같아요. 설명하고 하면 할 수 있고 요거는 수업 끝나셨어요? 하나는요. 아니 수업 교실에 막 들어오시고 원래 우리 몇 시까지입니까? 7시까지 혹시 마nuel 유도를 하던가요? 요즘에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나가서 밖에서 들으세요. 아 빨리 지금 말을 못하잖아요. 이거 그냥 설명 과정에 무시가 아. 아니고 그 추측이긴 한데 운동량의 총량은 각도로 어떠한 계열에서 보존이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그치 이게 이제 진짜 속이시나 아니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두 물체가 이제 부딪혔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운동량의 총량 이렇게 보면 결국에는 어떤 두 개의 물체가 부딪혀가지고 다시 멀어질 때 이 멀어질 때 속력이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얘네가 움직이기 전에의 각각 가진 운동량과 충돌 후에 얘네가 멀어질 때 운동량을 결국 크기가 같을 거야. 같죠? 식으로 설명해 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운동량이 그대로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6번 그 다음에 6번 가장 큰 값을 가진 행성을 찾아보랬다. 장반경이 제일 긴 건 누굽니까? 세고 있지 또 수금지와 하고 있는 거야. 속으로 당연히 누구겠노? 태양성 제일 멀리 있는 거. 그치 제일 뒤에 있을 거니까. 그 다음에 태양 주위의 공전 속도가 제일 빠른 거 수성이겠지. 아주 가까운 곳을 돌고 있으니까. 그럼 태양 주위의 공전 주위가 가장 긴 거. 가장 긴 거. 긴 거니까 해왕성이겠죠. 20률이 가장 큰 거. 수성이었습니다. 아까 봤죠? 수성이었고 왜 해왕성은 수학을 이용해서 발견한 행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까 모시기 0점 모시기 더하기 0점 모시기 이게 모시기 네 이거였죠. 이거 티티우스 보드 요거로 찾은 거는 천왕성이고 천왕성 왜냐면 해왕성부터는 이 값이 되게 틀어져서 해왕성은 안 맞거든요. 천왕성 정도까지 맞아. 그래서 이거 티티우스 보드 법칙으로 찾은 거는 요 정도까지고 근데 천왕성의 석동을 계산하면서 천왕성의 석동을 일으키는 새로운 행성을 가정해야만 했고 그 자리에 실제로 해왕성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수학으로 찾은 거다라고 하는 거. 이 교재에 티티우스 보드에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이거 나도 옛날에 약간 무슨 천문학 잡학 사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본 건데 요즘에는 소개도 잘 안 해줘. 그래도 뭐 알고 있으면 뭐 나쁠 건 없으니까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2장까지 했습니다. 우와 시간은 어쨌든 했어. 질문. 없어요? 제가 그거 한 건 있잖아. 그냥 나중에 물리를 하게 되면 할 거야. 그래서 내가 얘네가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할 겸 한 거라서 그건 지금 꼭 다 알지 않아도 괜찮아. 할 수 있는 거는 같은데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나중에 물리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십시오. 그럼 다음 시간에 지구달 하늘을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학원은 방학이에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만 그냥 수업할 거거든요. 나 혼자 와서 문 닫고 있을 테니까는 그 시간 맞춰서 오십시오.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숙제는 이 복습 문제를 좀 정리를 해두세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